자식이 알아주면 고맙지. 김서진. 귤이 21개니까 너랑 나랑 10개씩 나눠 갖고 남은 하나는 반으로 가르자. 초등학생 때 엄마가 귤을 사오면 언니와 나는 귤 개수를 센 후 칼같이 나눴다. 엄마 몫은 전혀 생각지 않은 채. 가끔 엄마가 서운한 기색을 했지만 엄마의 기분은 안중에 없었다. 사춘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 힘을 썼지만 난 부자인 친구를 부러워하고 엄마보다 젊고 세련된 친구의 엄마를 더 좋아했다. 엄마의 희생과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온 건 타국 생활을 하면서다. 엄마와 떨어져 2년 동안 지내며 모든 것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다. 요리, 빨래, 청소. 처음에는 나 혼자 산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가 티 안 내고 수십 년 넘게 해온 일들이 정말 버겁고 힘든 거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엄마가 당연하게 했던 일이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었다.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해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맙고 엄마가 내 엄마라서 좋아. 정말 감사해요. 그러자 수화기 건너편에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지. 자식이 알아주면 고마운 거고. 엄마는 울먹이며 당연한 것에 고맙다고 말해줘서 더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못해준 게 많아 미안하다고 했다. 통화를 마치고 자식이 알아주면 고마운 거고 하던 엄마 말이 계속 생각났다. 진정한 효는 엄마가 나를 위해 살아온 세월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임을 알았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기억하자고. 그리고 영원히 감사하자고. 닭이 독수리를 이길 때. 곽지원. 초등학교 6학년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시골 큰할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시골에는 여러 열매나무들이 있었는데 사촌 오빠가 능숙하게 사과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서 저와 동생들에게 줬습니다. 사과를 먹고 한참을 정신없이 뛰노는데 할머니가 점심을 먹으라며 불렀습니다. 배가 고팠던 차였기에 신나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매달고 있는 감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11살이었던 바로 밑에 동생이 말했습니다. 나도 오빠처럼 나무에 올라가서 감 딸 수 있을 것 같아. 8살인 막내 동생은 보기 무섭다며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생이 딴 감을 먹을 요량으로 나무 밑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부러졌고 동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감나무 가지는 사과나무 가지처럼 단단하지 못하다는 걸 저희는 몰랐습니다. 동생은 동네가 떠나가게 울어댔습니다. 그 소리에 엄마가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엄마는 동생을 보고는 제 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언니가 돼서 동생을 말려야지. 그걸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너한테 동생을 맡기겠니? 그러고는 동생을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갔습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사고 친 건 동생인데 왜 내가 혼나나 싶어 점심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어메 말은 이자삐라. 할매가 잼난 얘기 해줄게. 할머니는 우는 제 곁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매 어렸을 때 닭이 독수리를 이기는 걸 본 적 있대. 새끼하고 마당에서 모이를 쪼아먹던 닭이 미친 듯이 파닥이며 소리를 치는 게 아이가. 보니 독수리가 위에서 빙빙 돌고 있는 기라. 내도 독수리가 무서워 마루기 등 뒤에 숨었지. 어미닭이 소리를 계속 치니 새끼들이 다 그 품으로 들어가더라. 독수리의 공격에 닭도 같이 쪼아대며 덤비는데 피가 뚝뚝 떨어져 다 죽겠다 싶었지. 나중에 울어매가 그러대.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매는 지 새끼 살리는 데는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다고. 네 어매도 마찬가지대. 서럽다 하지 말고 이따 어매 오면 동생은 괜찮은교 캐라. 알았제? 그리고 할머니는 다 식은 국을 다시 데워 점심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석고붕대를 한 동생과 엄마가 왔습니다. 엄마는 힘이 다 빠졌는지 방에 들어가 누웠고 한참 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아휴. 너희 3명 키우는 것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옛날에는 10명씩 어떻게 키웠나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엄마가 지금까지도 아이를 돌보십니다. 손주들이 해마다 1명씩 늘어나 대신 봐주고 계신 겁니다. 허리 디스크에 몸도 성치 않지만 자식들 고생하는데 손 놓고 볼 수 없다고요. 엄마 모습에 어릴 적 할머니가 해줬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자식들 몸 상할까 늘 노심초사하는 우리 엄마가 병아리 살리려 독수리에게 달려들던 어미닭 같더군요. 엄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녀 걱정이 가장 먼저인 어쩔 수 없는 어머니인가 봅니다. 아빠가 안 계실 때의 세상. 박영민. 어느 봄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프다고요. 전화를 받고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몇 년째 암투병 중이었기에 몸이 더 안 좋아졌나 하는 생각만 가졌지 위독하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빠가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제 아빠와 헤어질 시간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고는 일은 어쩌고 왔느냐며 걱정했습니다. 몇 시간 후 언니가 도착해 아빠를 붙들고 올 때도 아빠는 나는 괜찮으니 피곤할 텐데 쉬라며 언니 걱정을 했습니다. 그날 아빠는 자식들을 모두 보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빠를 떠나보낸 슬픔에 한없이 울기만 하던 저는 그제 엄마가 생각나 찾았습니다. 엄마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병원 수속을 밟고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손님을 만나라 정신이 없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우리들 마음 아파할까봐 슬픔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엄마는 아빠 몫까지 당신이 다 하리라 마음먹었나 봅니다. 험한 일 한번 해본 적 없던 엄마가 택시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강한 분으로 변했거든요. 역시 엄마는 강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계실 때와 안 계실 때의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고요. 저는 세상이 똑같지 뭐가 다르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세상이 너무 달라 보인답니다.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처있던 울타리가 걷어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 엄마가 더 강해져야 했답니다. 엄마도 겁이 났지만 더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 거친 택시 일을 일부러 택했다고요. 엄마는 언제 어디서나 아빠 생각이 많이 난답니다. 좋은 풍경을 볼 때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요. 아빠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제야 엄마가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는 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했었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 아픔과 슬픔만 생각했던 지난 시간, 엄마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댈 곳이 사라진 세상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엄마에게 위로가 되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